야구는 심판의 역할이 큰 스포츠입니다. 심판의 플레이볼 선언으로 시작해서 게임 세트 선언으로 경기가 종료됩니다. 작게는 스트라이크 볼, 세이프 아웃, 파울 페어 판정을 내리고, 크게는 선수 교체, 수비 위치 변경, 우천 등으로 인한 경기 중단, 심지어는 선수, 코치, 감독의 퇴장 권한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한이 큰 심판은 당연히 순간순간 옳은 판단을 해야 하지만 인간인 이상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디오 판독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 제도에도 판독 대상이 아닌 판정이 있고 경기당 횟수 제한이 있어서 오심 논란은 계속되는데요. 오죽하면 이름을 모르는 심판이 가장 훌륭한 심판이다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올 시즌 유독 최수원 심판조의 이름이 기사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개막 첫 시리즈였던 하나와 SK의 경기 후 이용규가 스트라이크 판정을 일관성 있게 해달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이례적으로 개막 3일 만에 최수원 심판조 5명이 모두 2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 후 12일 만에 1군으로 복귀했는데, 복귀 후 1군 첫 시리즈였던 NC와 두산의 경기에서도 또다시 오심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시리즈의 세 번째 경기였던 5월 21일에는 1대0으로 앞서있던 NC가 투아웃 상황에서 두산 김재호의 인플레이 타구를 3루수가 포구했는데 파울 판정이 났고, 이후 출루를 허용하며 이닝을 끝낼 수 있었던 상황에서 동점을 내주게 됐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결국 NC의 승리로 끝나며 이 오심은 별다른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5월 24일 LG와 KT의 경기에서도 최수원 심판조의 오심은 계속됐습니다. 4대4 동점으로 팽팽한 상황, LG의 1사 1-3루 공격에서 유강남의 타구가 우익수 쪽으로 높게 떴고 KT의 로하스가 포구하면서 아웃카운트를 잡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3루 주자 정근우는 태그업을 시도했고 홈에서 세이프 판정을 받았지만 이기중 3루심이 태그업이 우익수 포구보다 빨랐다며 아웃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녹화 영상으로는 명백한 오심이었고 LG 류중일 감독이 항의했으나 해당 사항은 판독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최수원 심판조는 1군 복귀 후 5일 만에 중대한 오심을 또다시 했지만 징계는 겨우 경고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 기아와 키움의 맞대결에서 결정적인 오심으로 다시 한번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8회 말 1사 상황에서 이정우의 타구를 중견수 김호령이 펜스에 부딪히며 잡아내는 호수비를 펼쳤는데 공을 놓쳤다가 펜스에 맞은 뒤 다시 잡았다며 아웃이 아닌 2루타로 선언했습니다. 그날 기아는 판독 기회를 모두 소진했기 때문에 비디오 판독을 신청할 수 없었고 주자 없이 2사였어야 할 상황이 1사 2루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 러셀이 볼넷으로 출루하고 김웅빈의 1타점 적시타 이후에 허정엽이 역전 3런을 치면서 3대0으로 리드하고 있던 기아는 8회 말 4실점을 하며 경기를 내주고 맙니다. 경기 후 허운 심판위원장은 명백한 실수라며 오심을 인정했지만 바로 다음 날인 8월 23일 최수원 심판조는 그대로 기아와 키움의 경기에 다시 심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6대5로 앞서있던 8회 말 2사 1-3루에서 폭투가 나왔는데 3루 주자 김용빈이 홈을 파고들다가 아웃을 당했고 히어로즈에서 비디오 판독을 신청했습니다. 규정상 비디오 판독은 3분 안에 판정을 뒤집을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원심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번 판독은 30초가량이 지나 3분 32초가 걸렸고 판정은 번복되어 세이브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기아의 맷 윌리엄스 감독은 비디오 판독이 규정된 3분을 넘었으며 그 이후에 판정을 번복한 것에 대해 항의하였고 최수원 심판은 비디오 판독 결과에 항의 시 퇴장 규칙을 적용해 퇴장시켰습니다. 하지만 퇴장 또한 오심인 것이 윌리엄스 감독은 비디오 판독의 판정에 대한 결과를 항의한 게 아니고 3분이 넘었는데 왜 원심 유지를 하지 않느냐는 어필이었습니다. 물론 규정을 찾아보면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판독이 지연되거나 복합적인 규칙 등을 적용해 판단해야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분을 초과하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중계 화면에 또렷하게 잡혔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복합적인 규칙으로 홈 충돌 방지법 적용에 대한 논의로 3분을 초과했다면 규정된 3분을 넘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홈 충돌 방지법의 기본적인 틀은 포수는 자신이 공을 갖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득점을 시도하는 주자의 주로를 막을 수 없다입니다. 하지만 포수가 송구를 받으려는 정당한 시도 과정, 예를 들어 홈방면 송구의 방향, 궤도, 바운드에 대한 반응으로 주자의 주로를 막게 되는 경우는 위반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판정을 번복한 것이 옳지 않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3일 당시 판독실에서도 위 규정을 고려했을 것이고 아무래도 상황을 정한 규칙이다 보니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판독센터에서도 나름의 근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 또한 있겠습니다. 덧붙여 이번 사건에 대한 징계 차원으로 KBO 심판위원회에서는 최수원 심판조를 다른 심판조와 인원교체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야구는 흐름의 게임이기 때문에 심판의 판정 하나하나에 경기가 좌지우지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KBO 리그가 점점 순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한 경기 한 경기의 승리가 더더욱 소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는 오심으로 인한 논란이 더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판 범위 확대와 횟수 확대 등으로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몽키스패너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